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조선업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대한해운 같은 경우 지금 이 오전장에서 굉장히 이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촬영에 임했습니다. 이 대한해운 종목은 제 분석 영상을 계속해서 따라와 주신 분들이라면 현재 60% 이상 수익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항상 패턴을 보게 되면 이 주가 상승분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었죠. 자, 그래서 저와 함께 계속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 역시 대한해운에 대한 영상 계속해서 촬영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상승분 역시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다. 제가 어제 밤에 어떤 영상을 드렸었냐면 이 일봉으로 봤을 때 현재 이 21선이었죠. 21선 라인을 지켜 주었기 때문에 아직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추세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일 오전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홍해 리스크로 인한 운임이 급등할 수 있다. 현재 이 해운 업계에 대해서 이 전반적으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홍해 리스크가 지속이 되니까 운임이 상승하면서 이 경기 침체 역시 해소가 될 수 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리스크 오프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통한 이 기대감이 이 주가 상승을 강력하게 끌어올렸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 홍해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 현재 이 지정학적인 갈등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하방 압력을 받을 때 이 해운주는 역으로 이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관계죠. 이 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통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점 특징으로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후티 반군이 이 미국 선박을 공격을 하고 또 미국과 영국군 역시 이 후티 반군을 계속 이 공격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면서 이 리스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했던 점이 어떤 점이었냐? 이 미국과 영국이 공격을 했을 때 후티 반군의 피해는 30%밖에 입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 대선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전쟁이 지속되지 않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이 후티 반군 입장에서도 이 공격력의 30% 밖에 이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내외적인 측면 역시도 고려를 했을 때 이대로 끝낼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상황이 홍해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대한해운의 주가 역시 계속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은 사실 금요일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미국 이 유조선을 납포했다. 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선박의 운항 위기가 발생했고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작용을 했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이용의 리스크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결국에 유가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 유가의 상승이 일어나면 다시 인플레이션 역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지금 이 부분이 이 국내 증시에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한해운 또 흥하해운 역시 이 상승을 하면서 이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사실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60%, 50% 최소 5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도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전일 매도세가 강하게 출현을 했지만 거래량은 적었기 때문에 금일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냐? 이 홍해 리스크가 뚜렷하게 발생하지 않으면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홍해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큰 주가 상승 폭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대한해운 또 흥해운 차트도 한번 봐볼까요? 자, 흥해운 역시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 물량대가 이 3,000원 이상 이 구간의 물량대가 현재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뚫어준다면 그 위 구간은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이 주가 상승분에 대한 이 원동력은 이 물동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 운임을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요소로 이 단기적 변동성이 생긴다. 자, 이 부분이 기사화되면 이 주가 하락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는 현재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그리고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항상 패턴이 똑같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적인 측면이죠. 이렇게 급등 현상이 나오고 난 뒤에 이 되돌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매매를 하실 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의미한 매크로적인 특징과 또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난주, 이 저번 주죠. 이 주목해 볼 만한 이 매크로 시황은 CPI였는데 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또 노동시장 역시 강세를 보여주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역시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를 해석을 해보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면서 전일 유의미하게 볼 수 있었던 점은 바로 통화 긴축 발언이었습니다. 자, 윌러 이사가 과거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면서 자, 이 부분이 시장의 긴축 현상을 야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일 국내 증시 역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유가적인 특징은 중동 지역의 원유 수송로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이 되면서 하락폭을 지연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결국에 제가 여태까지 강조드린 부분이 유가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계속될 때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더 강한 모멘텀을 받고 이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강조드리면서 이 분봉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대한해운의 분봉인데 만약에 금일 대한해운이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라인을 이탈해주지 않으면서 이 상승을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최소 21선 여기 21선 라인을 지켜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게 오늘의 유의미한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또 갑자기 급락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 거래량을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난번 하락과 같이 이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지 않은 그런 매도세가 출현을 한다라고 하면 추후에 홍해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때 지금과 같은 이 강한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도 이 대한해운에 대한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이 앞으로 이 주가의 추이 또 대한해운의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